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이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이번에 발표된 5,000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000척의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예,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갇힌 선박들이 탈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작전 시간은 이 4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인데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도 지금 4일 새벽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현지 기준으로도 이 4일 오전이기 때문에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미군이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이 100대 이상의 이 항공기 그리고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해하면 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도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작전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망상적 게시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기뢰, 또 여기에 이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많은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과정이지 미 군함이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진이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는 차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오만 영토지만 본토에서는 떨어져 있고 아랍에미리트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오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다시 오만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의 국경을 통과하는 경로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지역이 오만의 무산담주인데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이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삽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이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이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이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한두 척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상선은 8,900척에 이르고 이 모든 배를 다 합치면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 수로는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국제 해운 정보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걸프 해역에 상선 8,9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해사기구 IMO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약 2,000척의 선박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고 최대 선원의 경우에는 최대 2만 명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이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 공격이 아니고 이 이란 해군이 통항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선박을 멈춰 세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 일대 보안 위험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말실수를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비판 속 재보선 공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변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여는 등 이른바 동남풍이 부는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 속에 나온 잡음과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사과 공지를 낸 데 이어 공식 석상에서도 고개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교통정리에 고심 중입니다. 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인데요. 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당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에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사실상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하며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윤리위 결정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선 이 컷오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후보들과 관계 설정과 맞물려 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인데요. 이 중진이나 외부 인사가 합류하더라도 이 장 대표는 상수라는 게 당의 입장이어서 이 당내 노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네, 전체 선거판을 고려해서 여야가 몸을 사리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이 한반도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이 북한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럴 바에는 이 대통령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이 국민들이 지선에서 여당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사건 핵심 관계자가 국정조사에서 술을 안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술 파티였다고 우긴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 웃음을 산 연예인이 생각난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도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이 사법정의를 말살한 중대범죄라면서 이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불과 한 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 특검법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와 함께 이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며 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한병도 의원의 연임 이후 이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관측인데요.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 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심 20%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표심에 구애하려는 각 후보의 메시지가 경쟁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930을 돌파해 7,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5% 가까이 커지며 6,800에 이어 6,930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5.1% 오른 6,936이었습니다. 장중에 최고치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종가로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꿈처럼 보였던 7,000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9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2,500원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145만 원대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노조 파업 이슈로 4일 연속 하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1.8% 오른 12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연휴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20원 정도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6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주간 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오전에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네,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노사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오늘 오전 10시 송도 사업장에서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협상장을 나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에서 빈손으로 모든 종류의 쟁의 활동과 소송을 상호 취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쟁의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거쳐 오후부터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노사 대화에 앞서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과 결정권 있는 책임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의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 또한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여정입니다.